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진짜 눈 감고 찍어도 빨간 색깔을 고를 확률이 훨씬 높은 날에 굉장히 좋은 실적과 호재가 가득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좋은 내로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셀트 형제들이 가질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엄청난 호재에도 가지 못하는 건 더 이상 어떤 호재가 더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종목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어, 혼란스럽지만 좀 더 기다리고 지금 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지금 댓글을 봐도 이미 매도를 하셨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제 주변에 또 매도를 했거나 매도를 고려하고 있거나 또 매도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 한계에 거의 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결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매수 타이밍도 오지 않았다. 혹시 좀 더 빠지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10만 원대 아래, 그러니까 9만 원대까지 깨진 상황에서는 좀 마음 편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셀트리온 그룹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단기적인 성과 또는 단기적인 뭐랄까요, 급등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물론 운 좋게 또 그렇게 챙길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실적을 계속 거둬주고 있고, 또 단기, 중기, 장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고, 그래서 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이제 지지난주 최근에 있었던 그 조정의 끝에서 저도 매수를 말씀드렸고 주변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물론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9만 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30만 원 언저리, 그리고 제약의 경우는 11만 원 밑에 10만 원대 정도면은 상당히 편한 마음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는 문제고, 또 단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자금을 굴리지 못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자금을 운용을 하셨다가 이제 확실히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고 사셔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을 1%, 2%, 3%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으실 테니까요. 1년, 2년, 길게 3년 이상 바라보면서 한 20%, 30%, 50%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더 덩치를 키워 놔야만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큰 수익을 가져오니까요. 제가 경험해 본 결과 약간의 이제 10%대, 20%대 가지고 수익률을 아무리 걷어봤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되는 이 구간에서 10주를 가지고 있을 때 20만 원이 되면 100% 수익을 내봤자 결국 100만 원 수익을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10주가 아니라 20주, 30주, 40주, 50주, 60주 이렇게 덩치를 계속 키워야만 나중에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익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대응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 다음 실적을 발표하는 석 달 동안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마음이 불안해질 일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일단 그 시장 그 이제 종합 상황부터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661 종목이 오르고 184 종목이 떨어져서 0.52% 올랐고요. 코스닥은 998 종목이 오르고 277 종목이 떨어져서 2.31%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양쪽에서 다 매도를 했고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의 지금 예탁금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릴 때 51조 원 얘기했는데 50조 원대로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 유럽에서 램시마 SC의 IBD 등으로 이 염증성 장 질환 등으로 적응증 확대 효과가 시작되고 미국향 트룩시마 판매 증가 지속, 일본의 허주마 판매 확대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마진율이 높은 미국 트룩시마와 램시마 SC의 판매 확대로 인해 20%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203억 원과 8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와 838% 증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7.1% 상향했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라는 애널리스트가 15만 원을 제시했는데 최근 1년 동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목표가를 보면 2019년 9월에 8만 원, 그리고 올해 1월에 7만 원, 그리고 이번 리포트에서는 15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목표가 컨센서스 보면은 평균 목표가가 13만 4,500원 정도 되는데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가 그 15만 원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의 상반기 실적 및 주가 상승률을 이제 비교한 표가 나왔는데요. 코스닥의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65.97%가 올랐는데 올해 주가 상승률이 88%, 시제는 1897% 오르고 686%, 그리고 알테오젠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154%, 셀트리온 제약은 85% 늘었는데 주가 상승률은 175%. 이렇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11%, 오히려 줄었는데도 192%, 제넥시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102%. 자, 이렇게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그 엄청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대장주라서 좀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횡보 내지는 조정 구간은 굉장히 가슴 아픈, 뼈 아픈 그런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99,900원이라는 종가도 조금 약오르는 종가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0.1% 100원이 떨어진 99,8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원만 올라도 10만 원이라는 빨간불과 10만 원을 볼 수 있었는데 굳이 100원을 더 내려서 99,800원에 자리하도록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0.33% 1000원이 오른 30만 5천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0.09% 100원이 떨어진 10만 9,6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뭐 아주 그 소폭의 움직임만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그 수치는 아니다. 세 종목 다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상황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거래일째 개인 투자자만 샀습니다. 6만 8천 주를 샀고 외국인이 2만 주, 기관이 4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판 것처럼 보입니다만 금투가 4만 9천 주를 팔았고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했고요. 연기금은 다시 하루 만에 1만 2천 주를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고 그리고 등락률 자체도 이제 그 3%대 후반부 이틀 연속으로 빠졌다가 0.3%에 그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런 정도면 외국인의 매도도 거의 뭐 마감이 되고 있고 그 기관도 오히려 연기금은 매수하는 그런 모양새,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도 10만 원대 밑에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 하는 매도세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내일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다시 10만 원대 위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면 역시 개인만 13만 5천 주를 샀고 외국인이 12만 1000주, 기관이 13,000주를 팔았고요. 적은 양입니다만 연기금이 2,000주를 샀고 보험이 1,000주를 샀습니다. 그 거래량이 이제 87만 주까지 빠졌는데 역시 이 지금 정도의 이 주가 수준에서는 매도를 하려는 그런 세력이 약하다, 강하게 매도를 투매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도,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 있을 때 이 거래량이 줄면서 하락하는 폭이 줄어들면 이제는 상승 반전하려는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이 계속해서 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도 지금 정도 구간, 이 헬스케어는 한 10만 원 정도, 그리고 셀트리온은 한 30만 원대 초반 정도를 그 어떤 지지선으로 잡고 반등을 꾀할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오히려 오늘 좀 올랐죠. 0.55%가 올라서 10만 9,7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뭐 거래량은 23만 주까지 빠져서 최근에 뭐 아주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만 1000주 샀고 기관이 5,000주를 샀고 개인만 2만 4,000주를 팔았는데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매수가 들어왔다. 이제 역시 11만 원대 밑에 아래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은 이제 하방으로 보는 거다. 이 주포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방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크게 올리지는 뭐 않을 그런 정도의 어떤 매수세라고 보면 그러나 더 빼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방향을 딱 잡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제약도 그동안에 그 제약이 상대적으로 요 한 달 정도 사이에는 가장 이제 그 조정이 가장 길었고 가장 폭도 컸기 때문에 반등의 폭도 좀 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래량이 최근 3거래일 동안 다 합쳐봤자 그 4일 전 8월 13일에 83만 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의미가 전혀 없이 시장에서 거의 뭐 소외됐다고 말씀을 드려도 좋을 정도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좀 넓게 지난해 12월부터 쭉 잡은 이유는 그 61선을 깨고 내려온 자리, 그러니까 2019년 12월과 그 다음에 3월 코로나 사태 때와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에 있었던 지금의 이 구간 빼고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승의 그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7월 말 조정 받을 때 내려왔던 그 구간 9만 1000원대 구간 정도까지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제 하락 반전하는 그런 추세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다시 이제 60일선 위로 올려야 된다. 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길게 보여드렸고요.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좀 완만해지고 조정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상승하는 그 기류는 이제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안심해도 될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신용잔고가 3월 이제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바닥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용잔고가 굉장히 늘고 있다. 신용 이제 거래가 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공매도냐 대차 잔고냐를 생각해 봤을 때, 공매도가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바닥에 뭐 붙어 있죠. 비율도 그렇고 뭐 수량도 실제로 공매도가 뭐 하루에 뭐 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 7월 달에 있었던 이 조정기에도 약간 들썩들썩하긴 했습니다만, 그 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다. 지금 2019년 12월에 이 공매도 엄청난 거 보시죠. 그리고 1월, 2월까지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발목을 많이 잡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승 추세로 접어든 이후, 그리고 공매도의 거래가 이제 좀 금지된 뭐 기관 투자자, 시장 조성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가 사실 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좀 그 지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혹자들은 또 차명으로 거래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냥 지표상으로만 보면 그렇고요. 그러나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대차 잔고가 는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바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에 공매도 폭탄을 던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3월 이후에 대차거래 잔고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줄어서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이제 하나 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비율이, 또 공매도 수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고, 대차 잔고 자체도 굉장히 이제 줄고 있다. 그러니까 상환하는 양이 많다는 거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공매도가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그 아주 그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이제 부분에서 이제 눌리면서 수급도 꼬이고 여러 가지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급이라는 게 사실은 이 단기간에 또 무슨 펀드 환매 같은 일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기관 투자자가 폭탄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들의 펀드 환매, 그리고 또 지수 자체에 눌려가는 그 구간, 그리고 그러면서 수급이 꼬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반등이 나와도 크게 이제 의미 있게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 이어졌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시면, 셀트리온은 오히려 그 3월 달에 한번 60일선을 딱 깨고 나서는 60일선 근처에 내려오지도 않고 줄곧 급등하는 패턴으로 갔다가 이제 드디어 8월 달 들어서 약간 60일선과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60일선의 이 상승 각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더 위쪽으로 이제 치솟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지금 이제 60일선에 어느 정도 가까워진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그 상승하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그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로 좀 흘러내렸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평선을 길게 놓고 봤을 때 2019년 12월부터
3월까지 횡보가 이어지다가 지금 급등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급등 패턴이 그냥 저는 그 실적도 좋았겠다. 시장 상황도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좀 상승 패턴으로 이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이제 계속 신용 잔고가 늘다가 최근에 조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역시 공매도 비율과 공매도 수량은 3월 중순 이후 뭐 바닥권에 있습니다. 물론 그 12월부터 3월까지만 보면 굉장히 그 공매도의 뭐랄까요, 회방을 많이 겪고, 이 주가가 횡보할 때 공매도에 그 엄청난 이 방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런데 급등하면서 공교롭게도 공매도 비율과 수량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으면 셀트리온은 분명히 우상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공매도가 그동안에 발목을 잡았던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대차 잔고가 지금도 많이 걱정들을 하시겠지만, 자, 3월 중순까지 대차 잔고가 계속 늘다가 조금씩 늘다가 4월 이후에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많이 줄었죠. 아직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그 당장 공매도나 대차 잔고를 이제 걱정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다른 상황에 대한 것들, 물론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해결이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야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다 잘 갈 수 있는 거라, 그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전제가 돼야 되고,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다른 모멘텀들과 그 다음에 수급 상황의 개선을 조금 더 기대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사실 이 그래프로 보면, 차트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60일선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와서 최근의 모습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더 이제 저가도 낮추고 그 고가도 낮추는, 그래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양으로 가면서 121선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패턴이 이제 좀 물량을 소화하고 조정을 받는 기간을 길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구간을 이제 탈피하고 모면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셀트리온 제약도 헬스케어나 그 셀트리온에 못지않게 단기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조정했던 그 구간을 이어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신용 잔고가 사실은 헬스케어나 셀트리온보다도 더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약도 역시 보면요, 3월 중순에 급등할 때 공매도 비율과 수량이 팍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하는 정도까지 오면서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패턴을 이어왔는데, 역시 뭐 똑같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것이 얘도 이렇게 없으면 잘 간다, 이런 그 공식을 거의 뭐 만들어냈고요. 대차 잔고는, 얘는 그 제약은 사실은 3월까지만 해도 많이 가다가 많이 있다가 4월, 5월, 6월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6월 거의 말쯤 됐을 때부터 좀 꺾여서 내려오는데, 대차 잔고가 이 크게 줄면서 조정도 받고 있다. 조금 희한하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조정을 받을 때 대차 잔고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에 조정 이후에는 다시 상향으로 간다는 그런, 그 시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제 그 셀트리온과 제약의 지금 이제 최근 상황을 이렇게 매물대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매물대가 10만 5천 원대부터 10만 한 7천 원대까지 가장 그 긴 매물대가 지금 있고, 가장 센 매물대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매물대를 뚫고 내려오지 말았어야 되지만 삼거래일
최근 3거래일째 매물대를 뚫고 내려오다 보니까 하방에 이 매물대, 그러니까 하방에 있을 때는 지지선인데 그 지지선이 없으니까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10만 5천 원 선의 이 이제 지지선, 그러니까 매물대를 저항선으로 인식을 하고 계속 흘러내릴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뚫는다면 그 위에 107,500원, 그 위에 11만원 정도까지 잇따라 3개의 매물대를 만나게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지금 이 매물대 3개를 돌파해내는 것이 조금 시급하다. 이거를 돌파해야만 전고점 11만 9천 원, 한 1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매물대 3개가 한 11만 원까지 연달아 3개가 나와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10만 5천 원 정도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 올라가다가 한 번 정도 더 흘러내릴 수도 있겠는데, 10만 5천 원 정도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보면 셀트리온의 매물대는 사실 이 가장 큰 게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30만 원대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더 이상 하방을 내려가지 않고 이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활용을 하면서 하방을 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매물대가 31만 한 5천 원 정도 자리에 있는데, 이 31만 5천 원 정도 자리에 있는 이 매물대는 사실 오늘의 고가 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고가 라인이 저항대고 오늘의 저가 정도가 지지선인 그런 구간에서 위아래로 큰 폭으로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방, 이 저항대를 뚫으면,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매물대가 32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 그래서 그때까지는 올라갈 거다. 쭉쭉쭉 올라가는데 32만 5천 원 가기 전에 일단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셀트리온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다행스럽게 하방에 좀 굳건한 지지 매물대가 펼쳐져 있는 게 보여서 좀 다행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위에 있는 11만 한 7천원부터 12만원까지 있는 이 매물대에 한 번, 두 번, 세 번 부딪히고 내려온 뒤에 많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11만 7천원대의 매물대를 깨고 올라가는 게 일단 필요한데, 일단은 좀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세 번이나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좀 강하게 12만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12만 5천원, 그 다음에 13만 5천원 정도 되는 그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보다 좀 약하다. 그래서 이 11만 한 7천원 정도 되는, 그리고 12만원 정도 되는 그 간격, 그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사실은 이 파라볼릭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5월 15일, 그러니까 3개월 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럼 그때는 주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5월 15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5월 15일 날 기대감으로 며칠 쭉 이제 상승해서 올라온 다음에 5월 15일 날 이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 장대 음봉을 맞고 횡보, 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이 뚝 떨어지는 파란색 화살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왔던 파란색 화살표 날에 이제 블록딜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호실적,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한 10일 정도, 10거래일 정도의 조정을 거쳤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10일 정도의 조정 이후에는 굉장히 짧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9만원대, 8만원대 중반에서 11만 9,300원까지 약 한 3주 만에
단숨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저는 이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뒤에 흘러내렸습니다만, 지금도 요 앞에 보시면 8월 달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오른 뒤에 조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패턴이 좀 비슷하다. 1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 기간, 한 1분기 때 10거래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다시 급등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호재가 살아있고, 뭐 합병까지는 너무 멀다고 한다면, 진짜 치료제 일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간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저는 이 전 고점 부근도 뚫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0일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3개월, 60일이라는 건 한 달, 이제 5거래일씩 20일이 한 달 평균이니까 60일이라는 건 3거래일, 그러니까 3개월 거래일 동안, 3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흐름 아닙니까? 근데 자, 5월 15일 날 이 초록색 선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냥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을 받고 급등하고 또 다시 긴 조정 받고, 이 과정이 3개월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상향을 한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 조정 구간도 사실은 되게 힘들게 만들지만, 5월 15일 날 조정 이후 급등을 보시면, 이 이후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수급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풀려가지고 갑자기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거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참고 기다리는 구간이 아닐까. 그리고 오히려 이 60일선 밑으로 내려왔던 이 구간처럼 지금도 60일선 밑으로 이틀 연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살짝 또 매수를 해도 되지만, 60일선 밑으로 내려오는 폭이 크지 않아서 저는 조금 홀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3거래일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 오늘의 음봉을 보면, 이 음봉의 폭이 되게 짧아졌고, 이제 뭐랄까요, 양봉으로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런 터닝하는 그런 모양새가 둥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5월 15일 이후 이렇게 횡보했던 그 구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며칠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 이 급등 패턴처럼 간다. 자, 이걸 셀트리온도 보시면요. 셀트리온 5월 15일 역시 실적 발표하고 한 10일 정도를 그냥 횡보합니다. 그죠? 당시에는 이제 21선을 따라 횡보를 했는데, 일정 구간에 조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무지막지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급등한 단기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에 급등했던 것을 소화하는 그런 한 달 반, 한 2달 가까이 되는 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또 나왔죠. 그리고 다시 또 아마 조금 횡보를 하거나 지금 최근의 횡보처럼 이렇게 횡보 기간을 거친 후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약도 보시면 딱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좀 올랐다가 한 열흘 정도 조정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을 빡빡 쏟아낸 다음에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죠? 그래서 튀어오르는 과정이 실적 발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얘네들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발표한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1분기 때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리고 긴 조정을 거친 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급이 풀리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차 거래를 어제 거를 이렇게 보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환량이 훨씬 많습니다. 65,000주 정도 더 많았고요. 제약도 10,000주 정도 대차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만 12만 주가 새로 들어와서 좀 늘었습니다. 어제. 자, 그런데 또 오늘 거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7,000주를 새로 체결을 하고 5,800여 주를 상환해서 61,000주 정도 늘었고요. 셀트리온은
32만 주 정도를 체결하고 68만 주를 상원해서 36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약은 13,000주 정도 체결을 하고 5,600주 정도 상원해서 7,600주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차거래 아까 그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늘고 하루 줄고 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줄고 있더라 이런 그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5거래일 동안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의 그 대차거래 상위 10종목을 보면 셀트리온은 코스피에서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상위 10위에 딱 들어갔는데 1위부터 9위까지가 다 대차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그죠? 시젠과 코디엠과 헬릭스메스, HLB 등등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는데 헬스케어는 45,000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10위 안에 대차거래 상위 10종목 중에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특히 헬스케어, 셀트리온 얘네들 뭐 제약까지 마찬가지로 얘네들에 대한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주가의 흐름을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1분기 때처럼 실적 발표하고 의아한 흐름을 한 열흘 정도 보여준 다음에 열흘이면 2주 아닙니까? 그죠? 실적을 발표했는데 2주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 1분기 때도 되게 어이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물론 뭐 블록딜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 블록딜 자체가 이제 오버행을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니라고 봤을 때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을 발표하고 약간 의아한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하방을 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급이 풀리면서 또 1분기 때 그랬듯 또 3분기를 향해 3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과 합병과 치료제 개발과 이런 호재를 향해 또 다시 날아오르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그 다음에 내년 그 엄청난 이제 실적과 그 생생한 이슈들을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좀 많이 속상하신 그런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그러나 너무 속상해하면 나만 손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어차피 기다릴 거면 마음 편하게 기다리자. 그리고 후회하지 말자. 그리고 뭐랄까요, 좀 가까운 미래 또 먼 미래에 좋은 일이 어차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고 고꾸라질 리가 없거든요. 지금 조정 구간이 짧은 조정기를 거친 이후에는 또 오를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좀 잘 대응하면서 마음가짐을 잘 하면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면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조건 버티란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앞으로의 며칠 뒤에 있을 그런 것들, 과거를 돌아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잘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든 구간을 지나고 계신데 힘들 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